안녕하십니까. 생태계 평형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수업을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생태계 여러 가지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에 대한 이야기 했었죠.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태계 피라미드, 생태계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뭐 대략적인 먹이 사슬이 이렇게 된 게 먹이 사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의 이렇게 과정이죠. 그리고 뭐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 뭐 이런 매연이나 또는 이런 여러 가지 기름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생태계 파괴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리고 이런 뭐 생태계를 이렇게 벌목함으로 인해서 또 파괴가 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생태계 파괴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태 파괴가 안 되려면 이렇게 복잡한 먹이 그물이 존재해야 되고, 또 생물종이 많아야지만 생태계 평형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야 또 이렇게 물질 순환도 안정화되고 에너지 흐름도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정된 생태계는 먹이 사슬의 어느 단계에도 일시적인 변동이 나타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평형태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요 내용을 조금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서술형으로 요 문제를 내볼까 지금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책 248쪽입니다. 248쪽. 책으로는 248쪽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한번 볼까요? 원래 안정적인 생태계는 여기 있는 대로 제일 요쪽에 있는 요게 제일 안정적인 바로 생태계입니다. 생산자, 소비자, 2차 소비자 이렇게 있을 때 생산자가 가장 많고 1차 소비자가 그 다음 많고 제일 위로 올라가는 2차 소비자가 제일 적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여기도 뭐 3차 소비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소비자. 아무튼 이렇게 1차, 2차, 3차로 이렇게 가면서 점점 작아지는 게 바로 안정적인 생태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1차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어, 얘네가 증가하게 되니까 얘네를 먹을 수 있는 얘네들이 있죠. 얘네들이 막 먹이를. 그러니까 풍족했던 이 생산자가 어떻게 되냐면 얘네로 인해서 줄어들게 되겠죠. 얘네들을 막 먹으니까 갑자기 늘어나서. 그래서 여기 보면 감소가 됩니다. 여기 감소. 이렇게 감소가 되고, 또 반대로 이 먹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니까 이 애들 2차 소비자인 애들이 얘네들에 의해서 어떻게 하냐면 먹을 게 풍부해지니까 얘네들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2차 소비자가 어떻게 되냐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증가, 여기 증가, 얘는 감소. 이렇게 해서 요 세 번째 그래프가 이렇게 형성됩니다. 이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여기 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이 애들은 얘를 먹어서 괜찮아. 그런데 요 애들, 일시적으로 증가한 애들 중에 요게 해당되는 요 증가한 요 애들이 먹이가 이제 얘네들의 감소함으로 인해서 먹을 게 없어져.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죽게 되는 거죠. 먹이가 없어서.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이 어떻게 되냐면 증가가 되지 못하고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감소가 되라고 써 있는 거죠. 그래서 감소가 돼. 그러면 얘네들의 먹이가 없으니까 또 요 위에 증가했던 얘들이 어떻게 되냐면 요거에서 또 요렇게, 또 여기도 요렇게 또 줄어들게 되겠죠. 이렇게 먹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감소, 여기도 감소. 그래서 아까 여기 첫 번째 있던 이 그래프 모양보다 어떻게 되냐면 더 작은 그래프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얘네가 감소가 되니까 이 밑에 있던 이 생산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에 의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시 얘네들이 늘어나고
얘네들이 증가하게 되면 또 이 증가에 의해서 1차 소비자가 증가되고 1차 소비자가 증가되면 2차 소비자가 또 증가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다시 요 원래의 위치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요 중간이 이렇게 증가되면 위에 있는 2차 소비자가 이렇게 증가되다가 여기 있는 얘가 감소되면 여기 있는 애들도 감소가 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삼각형에 있는 이 그래프가 첫 번째 그래프보다 작아지는 거죠. 작아진 상태에서 요게 감소가 되니까 이쪽에 있는 생산자가 다시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2차, 3차가 다시 늘어나게 돼서 원래인 요 첫 번째 그래프처럼 똑같이 된다. 이게 평행 상태로 되돌아가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나중에 요거 서술형으로 나올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 요인에 따라서 1차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면 2차 소비자도 증가한다. 아까 이야기했죠? 그리고 생산자는 감소한다. 생산자가 감소하면, 자, 요게 감소한 거죠. 감소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1차 소비자도 감소하고, 이거 감소하죠? 그리고 2차 소비자도 따라서 감소한다. 자, 그래서 점점 감소되면서 나중에는 얘네가 또 증가하면 얘네도 증가하고 얘네도 증가하고 그러면서 원래 상태로 다시 회복하게 된다. 자, 그러면 먹이 그물이 복잡한 생태계가 먹이 그물이 단순한 생태계에 비해서 더 안정적인 까닭은 무엇인지 토의해보자 그랬는데 이거 뭐 토의할 필요도 없죠. 뭐 예를 들면 그 되게 단순한 그 생태계가 끊어져 버리면 금세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 생태종들이. 근데 복잡한 생태계는 그 어떤 한 종이 만약에 끊겨도 다른 애들에 의해서 복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복잡한 생태계가 더 안정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연재해, 홍수, 산사태, 가뭄, 산불 이런 것들이 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죠. 여러분들 붉은 지구라는 그 동영상 선생님하고 같이 봤지만 다 이런 것들이 자연재해고 생태계를 파괴합니다. 근데 이게 다 뭐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라 그랬냐면 그때 얘기했었죠. 지구가 온난화돼서 그래서 그렇다. 자, 그 다음에 또 생태계를 파괴하는 요인 중에는 외래 생물들의 유입, 뭐 이런 베스나 붉은 기거북 뭐 이런 것들이 유입되면서 고유의 생물종을 감소시키고 먹이사슬을 깨뜨리게 되죠. 자, 인간의 활동, 농약의 살포, 무분별한 개발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되고 벌목은 뭐냐면 나무를 베는 거죠. 자, 이런 걸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지금 생태계 파괴되고 있는데 제일 안타까운 거는 선생님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브라질 쪽에 보면은 그 우리 산소를 공급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밀림이 있죠. 아마존이라고. 그 아마존이 지금 계속 이런 벌목이나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또 개발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파괴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나중에는 우리 지구 전체에 산소를 공급하는 곳이 바로 아마존인데 이거 나중에는 인간들이 스스로의 파괴로 인해서 숨을 쉴 수 있는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아마 나중에는 산소를 사 먹는 일들이 아마 생길지도 모를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인간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태계들이 파괴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책으로는 249쪽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책 249쪽. 자, 인위적으로 생태계가 파괴될 경우에는 자연 요인에 의해서 파괴된 것보다 심각하게 생태계가 회복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아니면 회복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자연적으로 뭐 한두 나무가 죽게 되면 다시 뭐 복원이 돼서 그러지만 이렇게 여기도 다 예전에 아마 나무였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를 그냥 다
벌목해버리면 여기 두 번 다시 여기 나무들이 자라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랜 세월이 걸리거나 아니면 회복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인간이 다른 생물과 함께 살아가는 생태계 일부임을 인식하자. 인간도 하나의 생태계에 속하는 거죠. 자, 그리고 환경 보호와 개발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맞아요. 균형적으로 참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사람들의 그 욕심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균형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참 쉽진 않죠. 자, 목표 확인하기. 환경 변화에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사례를 조사해보고 토의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스터 섬이죠. 남태평양의 이스터 섬. 자, 다음은 인간의 활동이 생태계 변화를 일으킨 사례이다.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지 이야기해보자 라고 하면서, 자, 이스타 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남태평양에 있는 이스터 섬은 모아이라는 거대한 석상으로 유명하다. 이런 게 석상이죠. 요 앞에 있는 거. 이 섬은 현재 인구가 많지 않지만 과거에는 많은 원주민들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많은 원주민이 사라지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나 그 중 하나가 인간 활동으로 생태계가 파괴되었다고 설명한다. 자, 온난한 기후와 풍족한 산림 자원 덕분에 이스터 섬의 인구는 급격히 증가했고 원주민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 숲을 농경지로 만들고 원료를 쓰거나 카누를 만들어서 나무를 베었다. 또 부족 간에 많은 석상을 세우려는 경쟁이 치열해졌고 이 거대한 석상을 옮기기 위한 막대한 양의 나무를 베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결국 이스터 섬은 황폐해졌고 원주민의 수도 감소하게 되었다. 자, 이게 지금 사람들이 추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간도 이 섬에 살 수 없게 되었다. 뭐 이런 거죠. 생태계 파괴로 인해서. 자, 그래서 아무튼 나무가 사라지고 여러 동물들이 살고 있는 서식지가 사라지고 그걸로 인해서 생물이 감소하고 그래서 생태계의 평형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엔 인간도 살지 못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이스터 섬에서 사람들이 별로 없고 그리고 거기 돌 석상을 만들어진 걸 봐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서 살았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왜 사라졌을까를 추측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자, 모든 별로 자 다양한 사례를 조사해 보자.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보면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내용들이죠. 자연재해, 외래종 유입, 서식지 파괴, 환경오염 이런 다양한 사례들이 있고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들, 생태계 평형이 깨질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한 번씩 눈으로 쭉쭉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세 번째로 한번 가볼까요? 조사한 사례 중 하나를 골라서 생태계의 원래대로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토의해보자 라고 돼 있는데 자, 뭐 여러 가지 사례는 뒷동산에 뭐 뒷산이나 이런 데다가 길을 만들어서 훼손되었다. 그러면 이거를 뭐 주변에 뿌리가 땅 위로 드러나고 뿌리들이 동물들이 길을 가로질러 다니기 어렵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의 방안은 나무 뿌리는 흙을 덮어주고 식물의 작은 생물들이 살 수 있도록 뭐 나무나 이런 것들 많이 심어준다. 뭐 이런 내용들을 하면 되겠죠. 자, 마을 하천이 주차장에 쓰레기로 오염되었다. 그래서 미친 영향은 뭐 쓰레기 냄새가 많이 난다. 그 썩은 물고기와 식물이 살지 못한다. 물이 썩어서 물고기나 식물이 살지 못한다. 그래서 방안은 쓰레기를 치워주고 물을 정화시켜준다. 이런 것들이 뭐 방안이겠죠. 바다의 기름이 유출되어서 바다가 오염되었다. 이런 것들이 생태계 영향은 동물이 살지 못한다. 또 물고기가 죽었다. 기름 때문에.
자, 이런 것들 방아는 기름을 제거하고 다양한 생물을 옮겨준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산불에 불에 타서 모두 죽었다. 이런 것들은 더 이상 꽃들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동물들의 먹이가 다 타버렸다는 거죠. 자, 방아는 영양분이 많은 흙을 덮어주고 동물의 먹이가 될 수 있는 식물들을 많이 심어준다. 이런 것들이 방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하나하나 몇 가지씩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생물 간의 먹고 먹기는 관계의 사슬 모양으로 된 거, 이거 먹이 사슬이라고 하죠. 네. 먹이 사슬에 따라 개체수나 에너지량이 먹이 영양 단계가 위로 올라갈수록 줄어드는데, 이걸 저번 시간에 배웠죠?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면 생태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의 개체수 등이 안정된 상태를 무엇이라고 하냐? 생태계 평형이라고 하죠. 먹이 사슬을 통해서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는 원리를 설명해 봐라. 이거는 그 아까 얘기했던 그 피라미드 가지고서 이야기하면 평형에 대한 걸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펄목, 환경오염 등 환경 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시오. 자, 이거 벌목 이런 것들 하게 되면 생산자가 줄어들게 되죠. 환경오염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생태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식의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먹이사슬, 먹이그물, 누가 더 복잡하다 그랬냐면 먹이그물이 더 복잡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래서 먹고 먹히는 관계를 사슬 모양으로 나타낸 건 먹이사슬, 그물 모양으로 나타낸 건 먹이그물, 근데 더 복잡한 건 먹이그물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생태 피라미드가 영양 단계에 따라서 점점 올라갈수록 영양 단계가 크기가 줄어든다. 이게 생태 피라미드라고 얘기했고요. 생태계 평형은 구성이 변하지 않고 물질이 안정적으로 순환하면서 에너지가 원활하게 이동하는, 그래서 생태계가 굉장히 피라미드 모양으로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걸 생태계 평형이라고 합니다. 자, 형성평가는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엘니뇨 현상, 사막화 현상 이런 것들도 같이 알아보자. 근데 이거는 동영상을 보고 우리가 그때 한번 알아봤죠. 자, 그래서 여러분의 종합적인 거 오늘 여러 가지 환경 생태계 평형에 대해서 공부했었는데 그 생태계, 특히 피라미드 그 생태계가 어떻게 중간에 변화가 있었을 때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지는 여러분들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 고생 많았어요. 다음에 또 볼게요.